어느 여름 저녁 작은 거실 안에 한 보호자가 앉아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강아지는 문 앞에서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뛰어오릅니다. 보호자는 웃으며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이렇게 반겨주니까 정말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강아지의 꼬리가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건 기쁨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아마 강아지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12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반려견 보호자 중 절반 이상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꼬리는 흔든다고 다 반가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순한 문장 하나가 실은 수십 년간 쌓인 동물행동학 연구의 핵심 결론입니다. 1999년 노르웨이의 동물행동 전문가 투리드 루가스는 카밍 시그널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내놓으며 개행동 연구의 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강아지는 말 대신 수십 가지의 몸짓 언어로 끊임없이 감정을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언어를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 읽어왔다는 데 있습니다. 꼬리를 흔들면 좋아하는 것이다, 배를 보여주면 복종하는 것이다, 하크면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는 공식이 사람들 머릿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강아지의 신체 언어는 그보다 훨씬 입체적이고 복잡합니다. 마치 사람이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울고 있을 수 있듯이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강아지의 신호 5가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나씩 알아갈수록 소름이 돋으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2013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대학 연구팀이 과학저널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충격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방향이 전혀 다른 두 가지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강아지들에게 주인을 보여주거나 낯선 사람을 보여주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 결과 주인을 봤을 때는 꼬리가 오른쪽으로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반면 낯설고 위협적인 존재를 봤을 때는 꼬리가 왼쪽으로 더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패턴이 아닙니다. 뇌의 편측화 현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생물학적 반응입니다. 뇌의 왼쪽 방구는 접근 행동과 긍정 감정을 담당하고 오른쪽 방구는 회피 행동과 부정 감정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뇌의 왼쪽이 활성화되면 꼬리의 오른쪽이 더 많이 움직이는 교차 구조를 갖고 있어요. 즉 꼬리가 오른쪽으로 흔들리면 긍정의 신호가 켜져 있는 것이고 왼쪽으로 흔들리면 불안경계 두려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다른 강아지들도 이 방향 차이를 본능적으로 인식한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왼쪽으로 꼬리를 흔드는 강아지의 영상을 보여줬을 때 지켜보는 강아지의 심박수가 올라가고 불안 행동이 증가했습니다. 강아지들끼리는 이미 그 신호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단지 인간만 몰랐을 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꼬리의 높이도 감정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꼬리를 등 위로 높이 고추세운 채 흔들면 흥분 또는 지배 의지를 나타냅니다. 꼬리가 수평 상태로 흔들리면 경계심과 주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꼬리가 뒷다리 사이로 내려가면 두려움과 극도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느리고 크게 흔드는 꼬리는 불확실함을 나타내고 빠르고 좁게 흔드는 꼬리는 강한 흥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건 속도보다 꼬리 흔들기 자체의 존재입니다. 꼬리만 흔들면 기쁜 것이다 라는 오해가 너무 뿌리 깊어요. 그래서 꼬리를 흔들며 으르렁대는 강아지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물리는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동물병원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에게 물린 사고의 30% 이상이 꼬리를 흔들던 개에게 물린 경우였습니다. 꼬리 흔들기는 흥분의 크기를 보여주는 신호일 뿐이지 그 흥분이 기쁨인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아지가 보내는 두 번째 오해받는 신호를 살펴볼게요. 바로 배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강아지가 배를 뒤집어 드러내는 순간 많은 보호자들이 자동으로 손을 뻗어 배를 긁어줍니다. 이 아이가 나를 믿고 복종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면서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신뢰와 안도감으로 배를 보이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배 보이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편안한 배 뒤집기와 긴장된 배 뒤집기입니다. 편안한 상태라면 표정이 느슨하고 눈은 반쯤 감겨 있으며 꼬리는 자유롭게 살랑살랑 흔들립니다.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복종이라면 몸이 경직돼 있고 눈은 피하거나
흰자가 드러나며 꼬리가 배 쪽으로 단단하게 말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억지로 배를 만지면 강아지는 더 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이가 싫다고 표현하는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하고 계속 만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강아지의 하품과 코핥기 그리고 눈 돌리기입니다. 이것들은 카밍 시그널의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강아지가 하품을 하면 그냥 졸린가 보다 하고 넘깁니다. 코를 핥으면 간식이 먹고 싶나 보다 하고 웃어 넘기죠. 눈을 돌리면 무시당했다고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동은 강아지가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상대의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고도의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강아지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거나 다가가며 훈육을 하면 강아지는 즉시 하품을 하거나 눈을 돌립니다. 이건 반항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많이 불편하니 제발 긴장을 풀어달라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신호를 읽지 못하고 더 크게 혼을 내면 강아지의 스트레스는 임계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가맹 시그널을 무시받은 강아지는 장기적으로 불안장애 공격성 증가 무기력증 같은 심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못 들었을 뿐이에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 강아지는 식구들이 돌아올 때마다 미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뛰어올랐습니다. 보호자는 우리 아이가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항상 이렇게 반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동물 행동 전문가의 진단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 강아지는 분리불안을 심하게 앓고 있었고 보호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과흥분 행동이 오히려 오랜 시간 극심한 스트레스를 견뎌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기쁨의 꼬리 흔들기가 아니라 드디어 끝났다는 극도의 감정 해방이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한 반려견이 손님이 올 때마다 달려가고 꼬리를 흔들었는데 어느 날 그 손님을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미 수차례의 경고 신호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이는 행동이 과도하게 빠르고 불규칙했으며 눈의 힘자가 살짝 드러나는 소위 고래눈 현상이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래눈은 강아지가 극도로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입니다. 어른들 세계에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더 무섭다는 표현이 있죠. 강아지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꼬리를 흔들고 핥으면서도 강아지는 동시에 경고를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체 그림을 읽어야 합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견과 보호자가 눈을 마주칠 때 양쪽 모두의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최대 45%까지 상승합니다. 이 강력한 유대감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강아지의 언어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달리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꼬리 흔들기를 볼 때 전체 몸을 함께 봐야 합니다. 꼬리가 흔들리는 동시에 몸이 앞으로 기울고 귀가 앞으로 쫓근 서 있다면 그것은 진짜 기쁨과 반가움입니다. 하지만 몸이 굳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면 그 꼬리 흔들기는 경고 직전의 긴장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아지가 카밍 시그널을 보낼 때 제발 멈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혼을 내다가 강아지가 눈을 돌리면 그 순간 목소리 톤을 낮추고 몸을 옆으로 돌려보세요. 강아지가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선의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배를 보일 때 먼저 표정과 몸의 긴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몸이 부드럽고 꼬리가 편안하게 살랑인다면 그건 진짜 배 긁기 요청입니다. 하지만 몸이 굳어 있고 눈빛이 불안해 보인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이 강아지를 위한 더 큰 사랑입니다. 강아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꼬리로, 귀로, 눈으로, 온몸으로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요? 반려견 1200만 시대에 진짜 반려가 된다는 것은 그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그게 진짜 함께 사는 삶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강아지가 오늘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양이가 보내는 오해받는 신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